여러분, 세안이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겐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안법은 제가 30년 넘게 피부를 진료하며 실제로 환자 얼굴을 바꾼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 일주일 만에요. 저는 68세 현역 피부과 전문의 정혜성입니다. 수많은 주름, 잡티, 처짐으로 고민하던 분들 중 일부는 정말 거짓말처럼 피부톤이 환해지고 눈가에 주름이 옅어지기 시작했죠. 비싼 시술도 고가의 화장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피부의 기본을 다시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세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드릴 건 제가 직접 쓰는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본 꿀 세안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꿀은 식용으로 사용하는 천연 벌꿀을 말합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첨가물 많은 꿀 추출물이 아니라 진짜 꿀입니다. 잠시 멈추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이건 나도 해봐야겠다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피부 건강 정보와 직접 써보고 검증한 루틴들을 정성껏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댓글로 저는 이런 피부 고민이 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개인별 맞춤 조언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참여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소개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물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물로 세수하면 노폐물이 잘 녹아내린다고 알고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따뜻한 물이 우리의 유수분 장벽도 같이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피부는 수분을 스스로 잡아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물 온도에 따라 피부 컨디션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물 온도는 미지근한 온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찬물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피부의 긴장을 풀고 노폐물을 녹이기 위해 미지근한 물로, 그리고 마무리는 모공을 탄탄히 조이기 위해 찬물로. 이게 바로 꿀 세안법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작은 티스푼 하나 분량의 천연 꿀을 손바닥에 녹여 거품이 거의 나지 않는 저자극 세안제를 함께 섞어 세안해 보세요. 손끝에서부터 얼굴까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감기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감촉이 바로 꿀의 보습막이 피부 위에 입혀지는 과정입니다. 첫날만 해도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째가 되면 거울 앞에서 뭐가 다르지?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7일이 지나면 분명히 눈 밑 주름, 입가 주름, 그리고 피부톤이 달라졌다는 걸 당신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사실 저는 처음 이 방법을 공유했을 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생각보다 바꾸기 어렵고 세안이 피부를 얼마나 바꿔놓겠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 진료실에 한 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한 달 전 팔자 주름과 피부 처짐으로 고민하던 서영숙님 63세였습니다. 그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준비한 딸처럼 얼굴 전체에 생기가 돌고 있었죠. 선생님, 저 진짜 놀랐어요. 이걸로 얼굴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영숙님은 수줍게 웃으면서 자신이 써본 꿀 세안법을 매일 실천해 왔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에 천연 꿀을 한 티스푼 섞어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감싸듯 세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안 후에는 화장도 줄였다고 하더군요. 얼굴에 색조보다 수분을 입히는 것이 더 예뻐 보인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면서요. 놀라운 건 주변 반응이었습니다. 딸이 먼저 눈치챘고 이웃들도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외롭고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줬다고요.
사실 우리는 늘 무언가 크고 대단한 변화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피부처럼 작지만 매일 이어지는 변화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의 자신감은 삶 전체의 에너지를 바꾸는 법이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한숨을 쉬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꿀 세안법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당신의 얼굴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거스르지는 못해도 피부를 되돌릴 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은 생각보다 가까운 우리의 세면대 앞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화장품, 고가의 시술, 피부 영양제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피부과 전문의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건 다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얼굴을 닦고 있나요? 바로 세안 방식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피부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세안 습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안 시 피부를 강하게 문지르거나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씻는 행동만으로도 각질층이 얇아지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부 노화가 촉진된다는 것이죠. 또한 서울대 피부과 임상실험에서는 한 그룹에게 2주 동안 미지근한 물과 꿀을 섞은 세안법을 사용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기존의 방식대로 세안을 지속시켰습니다. 그 결과 꿀 세안 그룹은 피부 보습 지수, 윤기, 각질층 회복 속도 모두에서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꿀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습 성분 중 하나입니다. 살균력도 강해 여드름균 억제에도 도움이 되며 피부에 직접 흡수되는 당 성분은 얇아진 피부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며 진정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성분을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민감한 조직입니다. 손가락 하나의 압력, 물 온도 몇 도의 차이만으로도 노화가 빨라질 수도 있고 반대로 회복이 시작될 수도 있죠. 저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도 거친 손길 한 번에 모든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세안이 사실은 가장 큰 노화 유발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피부는 닦는 방식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꿀 세안법의 핵심은 성분보다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자극 없이 조심스럽게 마치 자신의 얼굴을 보듬듯 닦아내는 그 순간이야말로 피부에 가장 필요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피부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 잠깐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면 손등이라도 살짝 만져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들 중 몇 가지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안 후 5분도 안 돼서 피부가 당긴다. 둘째,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금방 말라버린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얼굴이 푸석해 보인다. 넷째, 광대나 턱 주변이 자주 가렵고 울긋불긋하다. 다섯째, 입 주변에 각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혹시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피부는 이미 수분 보호막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피부 속 장벽이 손상되면 단순히 건조한 걸 넘어서 작은 자극에도 빨갛게 붓고 트러블이 잦아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상태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태일수록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해야 할 건 피부의 기본 방어력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 출발이 오늘 말씀드릴 꿀 세안법입니다. 꿀 세안 이야기를 드리면 꼭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꿀이 달잖아요. 그거 얼굴에 바르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또는 지성이 심한 피부는 꿀 바르면 더 기름지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꿀 세안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꿀은 너무 끈적해서 모공을 막는다. 겉보기엔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천연 꿀은 살균 작용과 항염 효과가 뛰어나 오히려 모공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흡착해서 피부를 맑게 정화시켜 줍니다. 다만 가열된 조청 형태의 꿀이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지성 피부는 꿀을 쓰면 더 번들거린다. 사실 꿀은 피부 밸런스 조절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보습을 도와주되 기름을 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민감하거나 여드름성 피부일수록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셋째, 설탕이 많은 꿀은 당뇨처럼 피부에 나쁘다. 입으로 섭취하는 당과 피부에 바르는 천연 꿀은 완전히 다릅니다. 꿀의 천연 당분은 피부 재생을 도우며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꿀 속 글루콘산은 천연 각질 제거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어 얇은 각질을 정리하고 피부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오해 때문에 꿀 세안을 망설이셨다면 오늘부터는 마음 놓고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반드시 정제되지 않은 천연 꿀, 식용 가능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보다 좋은 손길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쓰고 있는 꿀 세안법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지 피부를 닦는 방법이 아니라 피부에 말을 걸고 위로를 주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물의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는 세안에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많이 간과되는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할 때 뜨끈한 물이 개운하니까 좋다는 이유로 수도꼭지를 최대한 돌려 얼굴을 씻곤 하시는데요. 이건 피부 입장에서 보면 따기를 맞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겉을 지키고 있는 지질 보호막을 녹여버립니다. 이 보호막은 외부 세균이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데 한번 손상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속부터 갈라지고 마르게 됩니다. 반대로 찬물로 세안을 하면 어떨까요? 처음엔 모공이 조이고 피부가 탱탱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피부 속 노폐물이 그대로 갇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부 속의 피지와 노폐물이 충분히 풀어지지 않은 채 모공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트러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내 손등을 대봤을 때 미지근하다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이 온도는 약 32도에서 35도 사이, 우리가 체온보다 살짝 낮게 느끼는 온도입니다. 이때 피부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세정이 이루어지고 꿀이나 다른 천연 보습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세안 초반엔 미지근한 물로 노폐물을 부드럽게 풀어낸 뒤 세안 마지막엔 찬물로 마무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모공을 조여주고 피부 탄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아침 세안에서는 하루의 활력을 깨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찬물로 마무리하는 세안 루틴은 피부를 자극 없이 정돈해 주면서도 수분을 오랫동안 잡아주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물의 온도 하나만 제대로 맞춰도 당신의 피부는 단단해지고 주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꿀을 바르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 세안이라고 하면 꿀을 얼굴에 그냥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꿀은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주의점은 절대 마른 얼굴에 바로 바르지 말 것. 꿀은 천연 보습제이자 항균 작용이 뛰어난 자연 유래 물질이지만 그 끈적임 때문에 마른 피부에 바로 바르면 피부에 자극이 되고 모공 속 잔여물을 오히려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미지근한 물로 1차 세안을 마친 후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꿀을 얇게 펴 발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꿀의 양입니다. 많이 바르면 좋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손끝에 얇게 묻혀 T존과 U존을 중심으로 소량씩 도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생각보다 침투력이 높고 너무 많이 바르면 흡수되지 않은 꿀이 피부 위에 남아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꿀을 바르고 나서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꿀을 바른 뒤 손으로 얼굴을 계속 쓸어내리거나 마사지하듯 비비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얇고 민감한 눈가나 볼 부분은 문지르기만 해도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대신 꿀을 바른 후에는 두 손을 가볍게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듯 살짝살짝 눌러주는 밀착 흡수법이 좋습니다. 이 방식은 피부 온도를 올려 꿀의 유효 성분이 더 잘 흡수되게 돕고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가 스스로 빛을 내게 만들어줍니다. 꿀을 바르는 시간은 약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하며 그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주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이 단순한 과정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피부의 광택, 탄력, 잔주름까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닦아내는 방식입니다. 의외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걸 망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꿀을 바른 후 헹구는 단계에서 대부분의 피부 손상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종종 세안을 깨끗이 한다는 생각에 수건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거나 거친 타월로 박박 닦아내곤 합니다. 하지만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예민한 장기입니다. 특히 꿀 세안 후의 피부는 보습막이 얇게 형성된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마찰은 곧 피부 장벽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행동은 거친 타월로 문지르며 닦는 것. 피부과 전문의들도 경고합니다. 세안 후의 수건 마찰은 잦은 각질 제거보다 더 해롭다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누르듯 닦기. 수건은 부드러운 면으로 준비하고 얼굴에 살짝 얹듯이 올린 뒤 살짝 눌러 물기를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닦아야 합니다. 이 누르기 세안법만 익혀도 당신의 피부는 훨씬 덜 자극받고 보습력은 배로 높아집니다. 또한 수건은 항상 깨끗하게 자주 세탁된 상태여야 하며 가급적 햇빛에 말린 것이 좋습니다. 젖은 수건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얼굴에 사용할 경우 오히려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를 살립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꿀을 바르고 부드럽게 헹구고 조심스럽게 눌러 닦는 이 세 가지 루틴만 지켜도 피부의 보습력과 탄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 온도, 세정제, 꿀의 비율과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한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연 이걸로 진짜 피부가 바뀔까? 사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중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62세 여성 박영숙 님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피부에 타고난 게 없어서 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겨울만 되면 각질이 일어나고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땅처럼 갈라졌죠. 그러다 저희가 소개한 꿀 세안법을 알게 되셨고 처음엔 솔직히 이게 뭐 대단하다고. 싶은 마음이셨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마음이 끌렸다고 하셨어요. 해도 손해는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딱 7일만 해보자고 결심하셨죠. 첫날엔 어색하고 둘째 날엔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넷째 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지 않고 손끝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순간은 여섯째 날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놀러온 딸이 어머니 얼굴을 두 번 쳐다보더니 엄마, 뭐 바꿨어? 피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박영숙님은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스스로 웃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얼굴에 미소를 지어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문장을 읽고 저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누구나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내 얼굴을, 내 마음을,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첫날을 시작해 보세요. 꿀 세안, 분명 효과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 성분이니까 무조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꿀은 강한 보습력을 가진 동시에 고분자 당분으로 구성된 끈적한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법에 따라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주의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된 꿀을 그대로 얼굴에 바르는 것. 마트에서 파는 꿀 중 다수는 설탕 시럽이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혼합 꿀입니다. 이런 꿀을 피부에 바르면 모공이 막히고 오히려 염증이나 여드름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 천연 꿀 혹은 유기농 벌꿀이라고 명시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투명하고 점도가 높은 꿀일수록 정제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얼굴에 바르는 것. 꿀은 식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피부에는 접촉성 피부염이나 홍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겐 꿀이 피부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10분 정도 발라보는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것. 꿀 세안은 강력한 보습과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매일 사용할 경우 피부가 스스로 유분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오히려 모공이 늘어나거나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엔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건성 피부라면 최대 4회, 지성 피부라면 1에서 2회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주의점은 세안 후 잔여 꿀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것. 꿀은 피부에 남아있을 경우 공기 중에 먼지나 세균을 쉽게 흡착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미온수로 충분히 헹군 후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꿀 세안을 하지 마세요. 벌침 알레르기나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상처 부위에 꿀이 닿으면 자극이나 통증,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꿀은 잘 쓰면 보약이지만 잘못 쓰면 자극제가 됩니다. 그러니 꿀 세안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차이가 피부의 미래를 바꿉니다. 피부는요, 결국 살아있는 감정의 거울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가장 먼저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곳이 바로 얼굴입니다. 누구에게나 세월은 흐르고 주름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주름이 피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온기를 머금은 시간인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지친 하루를 품은 얼굴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따뜻한 습관에서 나온 얼굴이길 바랍니다. 꿀 세안은 단지 피부에 꿀을 바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곧 나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하고 조용히 꿀을 덜어 피부에 바르는 그 순간, 그건 피부를 치유하는 시간이자 내 마음을 쓰다듬는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루틴을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딱 일주일만 마음을 담아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꿀세안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도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피부뿐 아니라 삶의 결도 조금씩 더 나아지게 만드는 작고 따뜻한 루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얼굴은 결국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독이는 가장 작은 시작은 이렇게 세안을 바꾸는 것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하루가 이제는 조금 더 밝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건강과 따뜻함이 머물기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게요.